연도별 1인당 GDP 평균을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일단 겟마인더를 다시 한번 조금만 좀 볼까요? 겟마인더 혹시 점심시간 이후에 잊어버리셨을까봐.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요. 나라, 대륙, 연도, 기대 수명, 인구, 그리고 1인당 GDP라고 하는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행은 전체 1704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들을 가지고 있고요. 연도별 1인당 GDP의 평균을 찾자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네. 1인당 그 GDP의 평균을 찾자라고 하는 것은 연도별입니다. 연도별. 데이터 프레임의 1952년도에 1인당 GDP들만 모아서 평균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의 1957년도 1인당 GDP만 모아서 그 평균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언제까지 2007년도 자료까지의 평균 자료들을 모아서 평균을 계산하자라고 하는 게 그룹바이 연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룹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신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years라고 하는 변수는 만들었어요. years라고 하는 변수는 연도의 유니크한 값들만 저장하고 있는 배열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GDP라고만 할게요. GDP by yea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GDP라고 할게요. 연도별 GDP.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게요. 자, 이거를 만든 이유는 그 연도별 1인당 GDP를 저장하기 위한 비어있는 리스트입니다. 자, 이거를 만들고요. 자, 우리는 반복을 해야 돼요. 무엇을 반복을 하셔야 되냐면 연도마다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52년도 부분집합을 만들고요. 그 52년도 부분집합에서 1인당 GDP의 평균을 찾습니다. 그것을 리스트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7년도 부분집합을 찾습니다. 57년도 부분집합에 1인당 GDP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것을 역시 리스트에다 추가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서브셋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셋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getMinder에서요.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의 연도 변수의 값이 y랑 같은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그 각 연도별 부분 집합이 되겠죠. 각 연도별 부분 집합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뭐라 그랬죠? 데이터 프레임을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프레임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라고 하는 컬럼이 제일 처음에 1952년도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찾고요. 그 다음에는 연도가 1957년도인 부분 집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연도가 62년도인 부분 집합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 전체 12개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반복할 때마다 부분 집합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12개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부분 집합에서 무엇을 찾는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계산하려고 하는 변수는 1인당 GDP잖아요. 그죠?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GDP per cap이죠. GDP per cap 변수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자, 이 값을 일단 저장을 할까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컬럼을 선택해서 그 부분 집합에서 부분 집합 내의 컬럼의 통계를 계산을 하는 거죠. 통계 계산이라고만 할까요? 값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된 값을 어떻게 한다? GDP by year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평균을 계산된 값을 어떻게 한다?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게 그 결과들을 취합하는, 결과들을 결합하는 단계죠. 제가 아까 결합을 애그러게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컴바인이라고 하네요. 컴바인. 네, 뭐 스플릿, 어플라이, 컴바인. 네. 오전에는 제가 여기를 애그러게이트, 수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컴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 함수를 apply, 적용을 하고요. 계산된 결과를 컴바인, 하나로 묶어줍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GDP by year라고 하는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year가 아니라 years죠? 죄송합니다. 변수 이름이 years였을 거예요. years. 네. 이게 아마 52년도에 1인당 GDP의 평균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57년도에 1인당 GDP의 평균이고요. 여기가 그 62년도에 1인당 GDP의 평균이에요. 각각의 값들을 연도와 같이 표현해주면 좋겠죠. 연도와 같이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주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인덱스, 레이블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이제 무엇으로 하자?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하자. 리스트를 판다스의 시리즈 객체로 변환하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판다스의 시리즈를 만드시는 방법은 serie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series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GDP by year라고 하는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연도가 되겠죠. years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임까지 줄까요?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value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GDP per cap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GDP by year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어요.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이 6개가 있었죠. 컬럼이 뭐 6개가 있었고 로우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1700개 대략 1700개의 로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제일 처음 단계는 부분 집합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무슨 얘기냐면 연도별이기 때문에 이어가 1957년인 데이터들만 부분 집합을 만들어요. 52년 뭐 있겠죠. 여기 52년 뭐 쭉 내려가다가 또 52년도 쭉 내려가다가 또 52년도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행들을 모아서 그죠? 여기 조건식을 보시면 연도가 1952년도인 행들만 모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52년도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연도는 뭐예요? 그 다음 연도는 57년도란 말이에요. 57년도들만 또 모아서 57년도들만 모아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57년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57년도가 있겠죠. 여기도 57년도가 있겠죠. 이런 행들만 모아서 부분집합을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분리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까지가 있겠죠. 이렇게 부분집합들이. 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집합들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각 부분집합에 전부 다 무슨 어떤 컬럼을 가지고 있겠어요. 1957년도 부분집합에도 1인당 GDP가 있을 거고 57년도에도 1인당 GDP가 있을 거고 2007년도에도 1인당 GDP가 있겠죠. 각 부분집합들에서 1인당 GDP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통계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뭐 중앙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medi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똑같이 모든 부분집합에 똑같은 함수들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값이 하나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값이 하나씩 나눠져 있으니까 이 하나씩 나눠져 있는 이 값들을 어떻게 하자?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주자.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 변수별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과정을 스플릿, 분리라고 하고요. 각각의 부분집합에 똑같은 통계 함수들, 첫 번째 부분집합에도 평균, 두 번째 부분집합에도 평균, 이렇게 각각의 부분집합에 똑같은 통계 함수를 적용하는 것을 apply, 적용이라고 하고요. 통계 함수를 적용하고 나면 값이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해당 연도의 값이 하나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combine,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연산을 분리, 적용, 결합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그죠? 이해되시죠? 비어있는 리절트, 결과들을 수집할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고 나서 부분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부분집합별로 반복을 하는 거죠. 부분집합 만든다, 통계함수 적용한다, 그것을 combine, 결합한다. 두 번째 부분집합을 만들고 통계함수 적용하고 다시 결합하고, 세 번째 부분집합 만들고 다시 통계함수 적용하고 다시 추가하고, 이 과정을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함수가 판다스에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getMinder를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getMinder를 그룹별로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별로 스플릿, 쪼개겠다. 그럼 어떤 컬럼으로 쪼갤 거냐, 어떤 기준으로 쪼갤 거냐, 이거를 써줘야 되죠. 자, 우리는 연도별을 할 거예요. 연도별. 연도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이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 이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아까 그림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부분집합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부분집합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컬럼을 GDP 컬럼을 찾는 거죠. 컬럼을 찾아서 그 컬럼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하고 싶은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컴바인, 결합해주는 것까지 결과를 만들어서 내보내줍니다.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위쪽이랑 결과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1952년도, 1957년도.
제일 밑에 볼까요? 2007년도. 2007년도. 값들이 같죠?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시리즈로 만들어져 있어요. 됐죠? 네. 자, 이 내용을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그 시리즈를 만들었으면 이 시리즈를 바로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그룹 바이라고 할게요. 그룹 바이 함수를 그룹 바이 메서드를 사용한 결과를 이용해서 그룹 바이 메서드에라고 할까요? 그룹 바이 메서드의 결과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시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적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저장을 안 했지만 위쪽에서는 저장을 했어요. 우리가 포문을 반복할 때는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GDP by year를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C1 라이브러리를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플러스로 그릴게요. 연도가 나오거나 날짜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시계열로 다루시는 게 좋아요. 시계열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의 종류가 바로 라인 그래프예요. 라인 그래프. X축은 GDP by year의 인덱스. 여기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시리즈에서 레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덱스. 그 다음에 Y축에 표시할 데이터는 뭐예요? Y축에 표시할 데이터는 GDP by year 시리즈에서 values가 되는 거죠. values. 여기에 있는 values가 의미하는 거는 뭔가요? values가 의미하는 거는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로 그냥 plt.show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전 세계 1인당 GDP는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커를 표시를 해주면 마커스가 아니에요. 마커예요. 어제 제가 마커스와 마커의 차이점 설명드렸죠. 마커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카테고리 변수들에 따라서 마커의 종류를 다르게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마커스고요. S가 붙어있는. 마커는 모든 점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게 마커예요. 여기는 Y축이 뭔지 X축이 뭔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뭐 X축이야 숫자들을 보면 이거는 연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써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리드는 격자를 써주시는 거고요. 옵션들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plt.xlabel 여기는 연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plt.ylabel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GDP죠. GDP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룹 바이 결과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물론 파이 플러스를 직접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파이 플러스를 직접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만약에 C본 모듈의 기능을 이용하면 C본 모듈의 함수들은 무엇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룹별
통계 함수 적용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sns.line 플러스를 해주시는데 x축을 아예 변수를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카테고리 변수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를 계산할까? 평균이라고 하는 통계를 계산할까? GDP per cap이잖아요. 그걸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변수들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느냐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있다? gap, minder, 데이터 프레임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확인하셔야 돼. estimator, 평균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균 계산해라. 평균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평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평균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아마 에러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none으로 주시면 그 음영 처리 나오는 걸 없앨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plt.show를 하시면 위쪽 그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살짝 오래 걸립니다. 살짝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룹별 변수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살짝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기도 마커를 표시해 주면 더 좋겠죠. 마커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위쪽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아마 나올 겁니다. 모양 똑같을 거예요. 그리드만 하나 더 넣을까요? plt.grid만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되셨죠?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도별 전세계 인구. 자, 이거 바로 갈게요. 연도별 전세계 인구라고 바로 가면 여기서는 제가 폼은 안 쓰고요. 그냥 바로 그룹 바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할게요. 팝, 바이, 연도별 인구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연도별 인구수. 자, 우리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getminde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하셔야죠. 그룹을 묶어주셔야 돼요. 무엇별로 그룹이 될 건가요? 연도별로 그룹이 될 거예요. 그 연도별 그룹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인구니까 뭐예요? 팝이에요. 팝. 기억나시죠? 올라가 볼까요? 기억 안 나시면 네. 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country, continent, year, life exp, pop, GDP per cap. 팝이 인구수잖아요. 1952년도 루안다의 인구수, 1957년도에 루안다의 인구수, 1962년도에 루안다의 인구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연도까지는 구했어요. 인구수까지는 구했어요. 이 인구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부분집합이 나온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연도별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룹 파일을 했어요. 1952년도, 1957년도, 1962년도, 1967년도 이렇게 하면서 2007년도까지 이런 부분 집합들이 나왔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 부분 집합에는 무슨 컬럼이 있어요? 탑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팝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네, 여기도 팝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여기도 팝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여기도 팝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자,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이 1952년도에서 여기가 1952년, 여기가 1957년. 52년도에 있는 이 팝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함수를 적용해 줘야 되는 건가요? 평균은 아니겠죠. 평균은 아니겠죠. 무슨 함수를 적용해야 될까요? 이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의 합. 그렇지 않아요? 팝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의 썸을 구해야 그게 인구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썸. 합계를 구해주는 메서드는 썸이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팝, I, 이요. 네, 이렇게 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도 1952년도에 인구수가 하나 나왔죠. 1957년도에 인구수가 하나 나왔죠. 1962년도에 인구수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2007년도에 전 세계 인구수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각각의 값들을 하나로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서 시리즈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룹 바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에 이 그림을 넣어두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첫 번째 그룹으로 나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서 컬럼을 뽑아서 통계 함수들을 적용한다. 그 결과를 하나로 묶어준다. 1번, 2번, 3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영어로 split, apply, combin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split, apply, combine이라고는 세 단어를 누가 제일 처음 썼냐면 R, 우리 타이디버스에 썼었죠. R에서, 그죠? 그 타이디버스를 만든 헤들리 위컴이라고 한 그분이 이 그룹 바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설명된 용어입니다. 네, 자, 계산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해볼게요. 우선 여기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요, 아마 이렇게만 그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X축, Y축 지정하지 말고요. 그냥 데이터라고 하시고, 팝, 바이, 이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plt.show. 되죠? 네, 됩니다. X축, Y축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X축, Y축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데이터는 1차원 데이터란 말이에요. 1차원 데이터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기 values들을 Y축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에 표시할 데이터는 인덱스가 됩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만 넣으셔도,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만 넣으셔도 얘가 자동으로 해줘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그룹 바이 결과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마커만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마커. 인구는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0의 구승이라고 되어 있죠. 10의 구승. 60억. 60억이라는 뜻입니다. 60억. 6 곱하기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숫자 있죠. 6 곱하기 2가 있죠. 2의 구승이란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6 곱하기 10의 구승이란 얘기입니다. 60억이란 얘기예요. 60억. 전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중국이 10억이 넘고 인도도 10억이 넘고 두 나라만 합쳐도 벌써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중국이랑 인도 합쳐서. 나머지 합쳐서 한 30억 정도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그 그룹 바이 연산의 결과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가 끝나고 나면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들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는 정말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고요. 그렇지 않고 C본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이 겟마인더예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연산을 하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을 주셔야 됩니다. 그룹 바이 연산을 하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을 주셔야 되고요. X축이 뭐가 돼야 돼요? 2어가 돼야 되죠. Y축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인구수를 알고 싶은 거죠. 인구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은요. plt.show 해볼까요?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면 여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 곱하기 10에 4 곱하기 10에 7승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거는 그럼 400억이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값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쪽이랑 그래프가 다릅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연산을 연도별 인구에 무엇을 계산해야 돼요? 에스티메이터 썸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룹 바이 연산이 평균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이 아닌 경우에는 명시를 하셔야 돼요. 즉 그룹 바이 연산이 평균은 이거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평균이었다는 얘기예요. 에스티메이터의 디폴트 아규먼트가 mean, 평균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균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줬던 거고요. 평균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위쪽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에러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버리시고 그리드 하나만 더 넣을게요. 그리드만 더 넣으시면 마커도 더 넣어주는 게 좋겠군요. 네. 마커도 넣을게요. 위쪽이랑 똑같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네. 마커까지 넣었어요. 자, 이렇게 마커까지 넣으니까 어때요? 위쪽이랑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그룹 바이로 어떤 연산을 수행할 것이냐를 무슨 변수에 넘겨준다? 에스티메이터에 넘겨준다. 에스티메이터의 기본값이 평균이 아닌 경우에는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아규먼트는 민이다. 그거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파이썬에서도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뭐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웹브라우저잖아요.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그래프들이 인터랙티브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 하시려면 우리가 아래에서 사용했던 패키지 이름 기억나세요? 플롯 ly. 네, 플롯 ly가 R용 패키지가 있고요. R용 패키지가 있고 파이썬용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롯 ly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콜앱에서 플롯 ly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번 나중에 확인해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직접.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있네요. 플롯 ly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네. 플롯 ly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포트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설치가 되어 있는 모듈이에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용 방법은 그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조금만 우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대륙별, 전 세계 인구를 출력하세요라고 됐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룹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그룹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룹이 2개. 그쵸? 무슨 얘기냐면 겟마인더 이렇게 할까요? 팝, 바이, 연도니까 이어, 바이, 컨티넌트. 이렇게만 할게요. 네.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 그런 의미로 변수를 만든 겁니다. 네. 연도별, 그 다음에 대륙별, 인구수라는 의미로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get, mine, the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룹을 묶을 때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2개로 그룹을 묶어야 돼요. 자, 2개로 그룹을 묶을 때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볼까요? 네. 레이블을 주거나 레이블을 준다는 얘기는 컬럼 이름 하나 혹은 레이블들의 리스트를 주거나 레이블들의 리스트를 주란 얘기는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를 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연도별, 그 다음에 컨, 티, 넌, 트였죠. 대륙별, 연도별, 대륙별. 이렇게 하면 연도별, 대륙별이 됩니다. 자, 여기에 무슨 컬럼? 팝 컬럼. 팝 컬럼에 무엇? 쉽죠? 너무 쉽죠? 출력해 볼까요? 팝, 바이, 이어,
컨티넌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52년도 5개 대륙의 인구수. 1957년도 5개 대륙의 인구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일 마지막에 2007년도 5개 대륙의 인구수까지. 네. 되셨죠? 되셨죠? 너무 쉽죠? 우리가 이거를 직접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직접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복문이 2개는 있어요. 반복문이 2개는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그런 반복문 없이 그룹 바이만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 결과를 잘 보시면은요. 이 결과를 보시면 결과의 타입이 뭔지 아시겠어요? 얘를 그냥 우리가 출력만 했잖아요. 이렇게 출력만 했는데 결과가 데이터 타입, 타입으로 타입 함수에다 넣어주면 결과의 타입이 뭔지 아니면 출력된 모습만 보고서 뭔지 예상이 되세요? 시리즈입니다. 그럼 어디가 밸류일까요? 여기가 시리즈에서 값들을 시리즈가 저장하고 있는 값들이에요. 여기가 시리즈가 저장하고 있는 값들.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뭘까요? 인덱스예요. 인덱스. 이게 파이썬의 시리즈와 그 데이터 프레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인덱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다중 인덱스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 결과는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 객체예요. 시리즈 객체.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실제로 그런지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타입이라고 하시고요. 타입, 바이, 이어, 컨티넌트. 타입을 보세요. 타입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시리즈라고 나오죠. 시리즈. 시리즈는 몇 차원 데이터? 1차원 데이터. 값들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 값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by, year, continent 점 index. 인덱스가 어떻게 돼 있다? 1952년도 아프리카, 1952년도 아메리카, 1952년도 아시아, 1952년도 유럽, 1952년도 오세아니아. 튜플이 인덱스인 거예요. 멀티 인덱스라고 돼 있죠. 멀티 인덱스. 다중 인덱스. 다중 인덱스. 그 다음에 똑같죠. 57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62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이런 것을 다중 인덱스를 갖는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중 인덱스를 갖는 시리즈.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뭐다? values예요. top by year continent values. 이거는 array. array. 12개의 연도가 12개죠. 곱하기 5개의 대륙을 가지고 있는, 그럼 몇 개? 60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60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array인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렇게 다중 인덱스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인 경우에는요, 로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 다중 인덱스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중 인덱스가 나와버려서 지금 바로 할게요. 로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1952년, 아까 아프리카가 있었죠.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튜플로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튜플. 그러면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즉 1952년도 아프리카에 해당하는 인구수를 보여주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프는 이제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하고 딱 제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라인 그래프로 그릴게요. 라인 그래프로 그리시는데 데이터 프레임은요, 겟마인더 사용하시면 돼요. X축은요, 연도를 표시하면 되겠죠. Y축은요, 인구수 표시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륙별로 따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 대륙을 뭘로 할까요? 대륙을 색깔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컨티넌트.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우선 에스티메이터, 이거 여기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에스티메이터 바꿔주셔야 돼요. 왜? 에스티메이터의 기본값은 민인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 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셔도 대략적인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조금씩 그 몇 가지 옵션들만 조금 더 설정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마커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마커, 그죠? 그 다음에 에러 스타일은 빼버리겠다 라고 하면 에러 스타일은 none.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X축을 연도로 하고요. Y축을 인구로 하고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시아가 워낙 많아서, 아시아가 그 인구수가 워낙 많아서 다른 지역들하고 차이가 좀 심하고요. 다른 지역들이 뭐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륙들은 다 증가하는 추세예요.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시아가 워낙 증가하는 추세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를 빼고 그리면 또 약간 좀 다른 그런 경향을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